(2021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굿바이 이준석. 그리고 저 같은 기성세대, 기성세대들은 야근 20, 30대에 더 이상 아부하지 마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선대위 개편 문제로 국힘당에서는 윤석열과 이준석 간의 갈등이 노정됐죠. 지난 12월 초에도 갈등이 있을 때 울산에서 회동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준석 씨가 명분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명분을 상실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초선 의원들과 무제한 토론을 열자고 했고, 또 초선 의원들의 대표들은 동의했던 것 같은데 초선 의원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처음에 그 대표인 운영위원들은 수용을 했는데 전체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이준석한테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 다수라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운영위원들이 한 게 아닌데, 토론회를 열어서 굳이 내부 갈등을 노정할 이유도 없다.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씨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당대표로서 책임질 거는 책임지라. 쓴소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것과 공개적으로 할 게 있는데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30대, 20대 자녀가 있고요. 직장에서는 그 나이의 후배들을 같이 일을 섞여서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리저리 젊은 친구들을 보는데 저는 젊다고 그래서 다 유능하다고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실력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불만스럽겠지만 쓸만한 젊은이가 별로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뭐 명문대학 나왔고 뭐가 나왔던 간에 이렇게 지켜보면은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오히려 많아요. 상당히 그들한테 기대를 걸고 싶은데 한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설치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도 어른 세대들은 그걸 말을 못하더만요. 왜? 본인들도 자신 있는 과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지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이 젊은 세대를 기성세대가 훨씬 더 가르치고 그리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 사례를 이준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세연의 강영석 변호사가 국힘당에다가 이준석 대표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죠. 모 기업으로부터 뭘 상납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다루기 싫어하는 주제인데 젊은이들 비난하는 거하고 이 문제는 다루기 싫어하는 건데, 하여간 뭐 지금 글로 보십시오. 다 아시는 거니까 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 변호사는 이 사건 전체를 PDF 파일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반발하려면 해라 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 변호사를 뭐 고소할 것이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현재 국힘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어줍니다.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태경 의원도 늘 보게 되면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선대위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다. 뭐 자기가 이미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처럼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죄송스럽다. 이준석 대책위. 아직 겸손도 다 배우지 못했죠. 어떤 개편 과정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것이 털 깎인 메모드 하나가 쫓아오는 것이다. 지난 12월 5일 이제 12월 5일 울산 회동 이후 윤석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당무에 복귀한 직후에 이준석 씨는 메모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를 잘한 코끼리 선대위가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간다라고 선언했었는데 꿈 얘기를 하면서 털 깎인 메모드라 그랬죠. 그걸 선대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선대위 합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메모드가 쫓아오는 것에 비유한 걸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발언이나 언론에 응하는 것들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신에 답변하는 것으로 딱히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본인의 의견이죠. 듣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선대위는 이준석 대책위가 아니라면, 최근 윤 후보 하락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소리를 툭툭 던지고 있어요. 이 하락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린가요? 이런 식으로 불만을 편성하면은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저도 그랬고. 그 수준으로 큰 조직을 이끌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게 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를 잡아라라는 주장이 많았어요. 20대, 30대를 잡아야 된다. 20대가 다시 보수로 갔다 어쩌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민주당도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선거 연령도 낮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20대들이 큰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성세대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BTS를 뽑습니다. 방탄소년단에서 우리말을 영어로 해갖고 BTS를 땄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고요. Black Fruit Boy Scouts, 여기에서 BTS를 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90년대생,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죠. 남성 보컬이죠. 이들은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이 젊은 나이에 겪어야 하는 일과 그 편견 같은 거를 이겨내자라는 뜻으로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3년 데뷔했는데 그의 신인상 받았고, 화양연화 PT1을 발매해서 음악방송 1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구마구 세계를 정복해 나갔죠. 2018년에 빌보드 200 1위, 우리나라 음반으로는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Love Yourself, 돌전자 한자를 쓴 다음에 Tear, 그런 음반으로. 그의 Map of the Soul, Persona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역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고요. 2020년에도 Map of the Soul 7으로 역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음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로 빌보드 핫 100, 100에 1위를 했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 1위가 된 한국 음반은 최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버터로 빌보드의 핫 100에 9주 연속 1위를 했고, Permission to Dance로 빌보드 핫 100에서 역시 1위를 했습니다. 전 세계 한 3천만 장 정도의 음반이 판매가 됐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세계 지도자들은 거의 오지도 않는 UN 총회에 갈 때 이 BTS를 데리고 갔었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몰라도 BTS는 세계가 다 하니까. 저는 BTS를 대중음악계의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젊었기 때문에 젊어서 대단하다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왜? 대중음악은 원래 가장 전성기가 20, 30대입니다. 저희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보컬이 퀸인데, 퀸이 세계를 휩쓸 때도 이 나이였죠. 그 전 세대는 비틀즈인데, 비틀즈 그랬죠. 그때쯤에 우리나라에서 남진 나훈아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분들도 20대, 30대 때 날렸죠. 최근에는 뭐 임영웅 이런 사람들이 20대에 날리고 있죠. 원래 대중음악은 20, 30대가 최고입니다. 거기서 날리고 있는 BTS를 젊다라는 걸로 환치해서 젊은 세대는 다 BTS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죠. 우리는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 대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4.19. 20대가 파워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술자리 가면 쌍팔년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88이 64년도를 얘기하죠. 그때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정권이 했는데 대학생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 63세대라고도 하고 63사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또 큰 정치적 역량을 그 후에도 많이 발휘했었죠.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엄청난 시위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학했던, 그리고 복학한 4학년이던 87년 6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운동권에서는 6월 항쟁 그러는데 이걸로 이제 대한민국은
확실한 민주화로 들어왔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도 20대가 세상을 바꾸면 참 좋겠다. BTS도 세계를 제패하는데 또 운동선수들도 또 우리나라의 많은 엔터테이너들도 젊은 나이에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마침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 영국도 그렇고 존슨 총리인가요?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니까 우리도 젊은이들이 좀 한국을 바꿔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김영삼 정권 때 젊은 피를 영입했어요. 그 대표가 홍준표 씨죠. 지금은 뭐 아주 나이 많은 분으로 꼽는데 그때는 젊은 피였고 그 시절에 아마 김대중 당에서는 추미애를 영입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추미애 씨 아주 젊은 여성으로 미모의 여성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가 들어갑니다. 소리 없이 송영길, 뭐 이인영, 또 누굽니까? 우상호, 서울대에 누굽니까? 줄줄줄 임종석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586 정권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하죠. 그래서 다시 젊은 피가 들어와서 해봐라는 건데 근데 이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죠. 이준석을 비롯해서. 근데 그들이 과연 BTS처럼 세계를 제패한 자기 분야에서 탑이었느냐? 이게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몇 사람을 꼽겠습니다. 조성은 씨, 88년생. 그러니까 이제 39인가, 30몇 살입니까? 30대 후반이죠.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연대법대를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사건 그 논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죠. 그리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성은 씨는 2013년 26살 때 박원순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죠. 그때 천정배 씨가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정배를 따라서 2016년에는 안철수 씨가 중심이 된 국민의당으로 옮겨갔죠. 거기에서 박지원 의원을 만나게 되고 또 박지원 의원을 따라서 2018년에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평화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평화당에 들어가네요. 거기서 부대변인을 합니다.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합니다. 역사상 대단한 일을 한 거지 폄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이 넘쳐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짱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민족 결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보다도 월등한 부분도 있다. 이거 가지고 빨갱이 어쩌고 하면 모자란 인간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2020년에 젊은이 중심으로 뉴 브랜디 뉴 파티 당을 만들겠다 했다가 창당을 하지 못한 적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리고 나서는 범보수 세력이 통합될 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 합류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진보를 지지할 명분이 없어졌다. 진보 진영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조국 전 장관을 비평하는 논평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랬나? 스스로 오염되길 자초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두고 나라를 부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미애하고 윤석열 씨가 다툴 때는 추미애 아들 문제가 왜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 이런 주장도 했어요. 뭐 좀 정신이 없어요. 연세대학교 법대 나왔으면 똑똑한 여성일 텐데 정신을 저는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고발사주 사건 일으키고 난 다음에 11월 5일 날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가 되자 국힘당을 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검 감찰 상과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대검은 받아주죠. 근데 대검에서는 공익신고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후에 권익위원회에서 또 그걸 해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도 젊은 피라 그래서 정당에 영입됐던 사람인데 이런 겁니다. 근데 본인이 뭐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는데 회사 운영을 잘했어야죠. 올마이티 미디어라는 회사를 했던 모양인데 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임금도 주지 못했다 뭐 그런 주장들이 많죠. 근데 본인은 정작 그 비싼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타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에 갔었던 조동현 씨, 서경대 조교수였던 예비역 육군 소련 부일 외고 나오고
육사 나오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다니고 있었죠. 박사과정 그런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캠프 인재영입 1호로 송영길과 같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됐다가 얼마 후에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는 빅피처 2017이란 책,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 이런 책도 내고 하버드 출신이고. 근데 이 사람이 여성으로서 육군소령이고. 근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뜻밖의 문제. 그때도 강영석 변호사 같이 얘기했는데 혼외자 문제가 있다. 첫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그와의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그 혼외자가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법정에서 남편 호적에서 뺐다. 그리고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좀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혼외자 소송할 때의 송무 기록까지 공개했었거든요. 그리고 월간조선은 바로 이 소송 때문에 육사 나오면 웬만하면 중령까지는 가죠. 중령이 못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밝혀져가지고 이제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조 씨한테 위자료로 전 남편한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것도 나오고 해서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하버드 나오고 육사에서 공부 잘하고 뭐 이런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민주당이 막 하니까 강 변호사는 나를 형사고발하려면 어설픈 변호사 내세우지 말고 송영길이나 이재명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밀어붙였었죠. 결국은 조동현 씨가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럼 조동현 씨는 뭐 개인적으로 다 사정들이 있겠죠. 근데 이 어떤 사상을 풀어가는 데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 특유의 패기로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편승하면서 왔잖아요. 평화복지대학원 다닐 때 뭐 누구랑 가까웠다. 하버드 갔을 때는 누구랑 가까웠다. 또 정치에 오고. 참 씁쓸합니다. 저는 20대, 30대를 보게 되면서 왜 기성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누굴 편승하는 걸 비판하는데 더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난 윤지호를 꼽아요. 87년생이니까. 캐나다 이민 갔던, 가족 따라 갔던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양대학교 국제경영 MBA 받았다고 하는 인데 그리고 이제 연예계로 가서 몇 가지 단역을 출연을 쭉 했었죠. 근데 그 장자연 사건을 자기가 안다고 거짓말을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2018년 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재수사하라 검경은 명운을 걸고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장자연을 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응? 근데 이런 젊은이를 민주당에서는 뭐 옳다고 열심히 밀다가 나중에 이 사람 책을 내줬던 출판계에서 이 거짓말쟁이다고 터져나오면서 뻘쭘해졌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닙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건 100% 찬성하지만 정치권에서 열어준 결과 이 모양이라면 문제가 큰 겁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이준석으로 지금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석 씨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조성은이나 윤지호나 뭐 조동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당 대표라면 딱딱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 과고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서울 과고 때 부회장을 했죠. 월반은 해서 과고생들은 대개 2년 맞추고 대학 가는데 서울대는 원서를 못 냈어요. 내신이 안 좋아서. 카이스트의 수리과학과에 갔다가 바로 자퇴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냈는데 서류 전형으로 붙었죠. SAT 성적은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 홍보팀에 12차례 스토킹해서 컴퓨터 12대를 기증받아낸 뭐 그런 것들을 써서 하버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하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노티브라는 기업에서 군대가 안 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야학 비슷한 데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그 산업기능요원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정부 지원받아서 사업하다가 하버드 출신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MB 때도 눈에 띄고 박근혜 때 눈에 띄었고 하버드 출신이니까 일약 젊은 피로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정치인 생활을 했죠. 이준석 씨는 사업가로서
아까 조성은 씨처럼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천한 경험밖에 없어요. 그 정치에 나와서는 국회의원도 한번 못했고. BTS가 아닙니다. BTS는 자기 분야의 최고고요. 연예계에서는 20대, 30대가 전성기 때 그 전성기를 노린 사람입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쉽게 통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기는 게 문제죠.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마크롱도 있었고 영국 총리도 있으니까.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젊은 세대로는 40대 기술원일 겁니다. 김영삼 씨가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71년도. 이때 민주당에서는 김영삼 씨가 젊은 피로서 가장 유명했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61년도에 5.16을 하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에 윤보선 씨가 2번 도전했다가 2번 다 패합니다. 윤보선 씨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후보 교체하자. 젊은 사람 내세우자. 유진산 씨가 그런 백업을 해줘갖고 김영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인 이철승, 김대중이 편승해서 갑자기 40대 기술원이 데이트를 칩니다. 책도 냈겠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를 했는데 1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1등해요. 근데 과반수를 못 얻었습니다. 그때는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이거든요. 2차 투표를 하는데 그때 이철승 씨가 김대중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김대중이 나와서 김대중 씨가 당선이 되죠. 그리고 박정희랑 붙었는데 집니다. 71년 대선에서. 그러자 박정희는 72년 유신을 선포하면서 무제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그리고 김대중 씨는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그때의 중앙정보부가 그를 잡아오는 그런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도 젊은 피는 실패했네요. 저는 젊은이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이 40대 기술원 필 때도 보게 되면 유진산이란 백업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YSDJ도 그 후에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된 거지 척척된 건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보게 되면 이준석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연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는 큰 업적 없어요. 뭐 하나 좋은 백그라운드는 있죠. 학력이 좋다 뭐. 그러고 나서 한 자리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방어할 때 자기 권력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조성우는 무슨 뭐 누구 사람을 이용하고 막 솔직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토록 비판한 기성세대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패기도 안 보이고. 차라리 YSDJ가 패기가 있었죠. 저는 이들을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봅니다. 성공적인 어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가져보고 아이들 키워보고 부부간에 싸워도 보고, 그리고 조직 안에 가면 얼마나 쓰린 맛을 봅니까? 대리 때, 과장 때, 차장 때 참 서러움 많이 받죠. 회사 때려친다. 그러면서 견뎌나가면서 마음의 뚝살, 멘탈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용기도 생기는 거고. 근데 정치권에 온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네요. 저는 지금 난세라고 봅니다. 난세에는 백전노장을 투입해야 됩니다. 백전노장. 난세에 신예를 투입하면요, 신예들은 끈기가 없어서 못 견딥니다. 신예가 쓸 때가 있죠. 난세에. 타만통일을 할 때 계백과의 전투에서 신예인 관창을 투입한다. 그 용기. 그 정도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치열하고 복잡한 전쟁을 하려면 김유신 같은 백전노장이 필요합니다. 실패도 하고 망신도 당하고 뭐 별걸 다 당한 이런 이들이 난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국힘당 시험은 끝. 민주당 또 시험은 끝. 20, 30대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관창 같은 신예가 아니라면 우리 이 복잡한 난국을 풀어가는 거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한테 더 이상 아부하지 말고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굿바이 이준석 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